네,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 투자자문의 이동주입니다. 2020년 세법 개정안 중에서 여러분들이 양도소득세하고 관련된 부분을 아마 조금 더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개정안 중에서 오늘은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주요 체크사항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최종적으로 이번 양도소득세제 개편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또 단순하게 양도소득세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임대차 3법하고도 약간 연결을 좀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세 가지를 제가 체크를 해드릴 거니까요. 내용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 반드시 무엇을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되시는지 꼭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요. 가장 보게 되면 2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그러니까 결국 뭐 세금 올렸다라는 거죠. 세금 올렸다라는 거고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올렸느냐를 조금 보게 된다라면은요. 자, 그리고 항상 우리가 이런 어떤 법이 개정을 해서 언제부터 시행되느냐,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그걸 왜 가장 중요한 거냐면 그 시행일 이전에는 기존법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즉 이번에 2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도 언제 적용을 하는 거냐면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이런 거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내년 6월 1일 이후 양도 처분 파는 것부터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이 전까지는, 그러니까 2021년 5월 31일까지는 어떤 게 적용되는 거냐면 요게 적용되는 거예요. 현행. 그래서 1년 미만이냐 2년 미만이냐 2년 이상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게 6월 1일, 그러니까 내년 6월 1일부터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지금 빨간 걸로 제가 표시를 해놨죠.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모든 게 그냥 주택이건 분양권이건 뭐 입주권이건 1년 미만은 그냥 전부 다 70%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굉장히 세금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2년 미만은 현재 주택이나 입주권은 기본 세율인데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60%로 올리는 거예요. 분양권은 1년 넘어가면, 그냥 분양권이 상태에서는 1년 넘어가기 시작하면 상관없이 그냥 2년이냐 2년 이상이냐 이거랑 상관없이 60%고, 주택과 입주권에 한해서만 2년 미만이면 60%, 그리고 2년이 넘어가야 비로소 기본 세율. 여러 가지가 지금 이제 7단계거든요. 이 7단계 하나가 또 늘어나죠. 8단계로 늘어날 건데 이 기본 세율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현행 기준을 놓고 보시면 된다. 현행 기준을 놓고 보시게 되면, 그럼 2021년 5월 31일까지 딱 봤더니 내가 2년 미만이더라 그러면 주택 같은 경우는 기본 세율이니까 이런 제도 같은 경우 조금 활용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물론 내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어서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어서 또 중과를 안 받는다 이럴 경우에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아무래도 중과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10% 중과 받더라도 기본 세율의 10% 중과 받는 거하고 그냥 60% 단일 세율 받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이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 어디래요?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 항상 이 글귀를 잘 봐야 돼요. 정부에서 대책을 발표하는 거는 글귀를 굉장히 잘 봐야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면 상관이 없다라는 소리고,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10% 인상했다. 즉 현행은 2주택자는 10%, 그리고 3주택자는 20%. 이걸 어떻게 개정을 할 거냐면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 굉장히 세지는 거죠. 만약에 최고 세율이 내년부터는 최고 세율이 또 45%가 생기거든요. 여기에 플러스 30%까지 하게 되면은요 75%, 여기에 주민세 10%, 7.5% 하게 되면은요 83.5%. 이게 양도세 최고 세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예의 주셔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언제부터?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자, 앞서 본 자료와 지금 본 자료는 모두 다 6월 1일부터예요. 그러면 2주택자 중과를 받는 거냐? 중과를 받더라도 기본 세율에서 10% 중과 받을 거냐? 아니면 그냥 60% 단일 세율로 받을 거냐?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겠죠? 이런 거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요.
자, 1세대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거주 요건이 추가됐다. 언제부터? 2021년 1월 1일부터. 앞서 두 가지 내용하고는 좀 다르죠? 이건 언제부터?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부터. 즉, 내년부터 바로 시행되는 거예요. 저희 영자TV에 보게 되면 1주택자도 세테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에서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드렸는데, 오늘 좀 꼼꼼하게 분석을 해드릴 거고, 그때 당시에도 무슨 이야기가 자꾸 있었냐면 3년 미만, 그러니까 2년 이상 3년 미만 거주해 됐을 때는 어떻게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거주에 대한 거를 보장을 해줄 거냐. 그때 8%라는 거를 아마 거의 저희가 거의 유일하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게 이번에 세법 개정안에서 자료에 자세히 나왔어요. 그래서 8%가 확실하다. 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인데 고가주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거래가가 9억이 초과하면 고가주택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최대 1주택자니까 10년 유지하면 80%까지 공제를 해줄 건데, 이 공제를 이제는 내년부터, 정확히 기억하세요. 내년부터 어떻게 나눈다? 40%와 40%로 나눌 거다. 이렇게 40% 나눠서, 어차피 우리가 보유기간은 계속 갖고 있는 거니까 40% 내에서 큰 변화가 없는데 거주한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기본적으로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고가주택인 서울에 벌써 중위가격 아파트가 지금 9억이 넘었고 이미 지금 10억대를 향해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위가격 이상이라는 거니까 50% 이상의 가격 정도를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물론 중위가격이라고 이게 항상 50%는 아닌데, 어쨌건 가격대 군집에서 그 많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 중위 가격대가 이미 실거래가 9억을 초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얼마만큼 보유를 했고 거주를 했느냐에 따라, 특히 이제는 내년부터는 거주를 얼마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공제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10년 보유했는데 내가 거주를 4년밖에 안 했다. 4년밖에. 그러면 40%에 4년이니까 16%. 그럼 몇 프로 공제받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10년 이상이니까 내가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던 게, 거주를 4년밖에 안 했다라면 40% 플러스 16%. 그러면 56%밖에 공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이 발생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이제 고가주택에 대한 부분들, 사실은 참 고가주택의 기준도 좀 낮긴 하죠, 이미. 그죠? 근데 어쨌건 10년 이상 거주해야 되는 상황으로도 바뀌어가고 있다. 이 제도 하나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 꼭 체크하셔서요. 2021년 1월 1일부터니까 만약에 내가 10년 이상 거주했는데 비과세 요건인 뭐 2년만 거주해놨다. 그럴 경우에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럴 때는 올해 내에 양도를 해야 되는 것도, 물론 비교를 해야겠죠. 그러다가 무조건 팔 필요는 없죠. 비교를 해보고 무엇이 나한테 유리한 건지를 따져서 처분할지 말지를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는 있어졌다. 자, 그리고 양도소득세 대상 주택수의 분양권을 포함을 합니다, 이제. 이건 언제부터? 이것도 내년 1월 1일 뭐부터? 양도분부터. 이것도 1월 1일 양도분부터입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자가 뭐 할 때, 어디에?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이걸 기억하시니까, 내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면 괜찮아요.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뭘 하겠다? 이 분양권을 주택수로 계산을 하겠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분양권 취득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이때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양도소득세 대상 한다고 했으니까 이때는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다시 또 특례 규정을 마련을 하겠다고 하니까 요건 조금 더 봐야 되고요. 그래서 현행 기준으로 놓고 보면 대출이나 청약 시에는 분양권 주택수가 포함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에는 미포함하는데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주택수 계산하겠다. 다주택자 계산할 때. 그죠? 그러니까 일시적 2주택이 아닌 이상은 이것 때문에 내가 기존 거주하던 주택 갈아타기 하는 거 있잖아요. 기존 거주하는 주택이 잘못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그것도 중과에 맞춰서 내야 되는. 그런데 내년 6월 1일부터는 중과가 2주택자면 몇 프로로 늘어나는 거예요? 플러스 20% 되는 거고. 그죠? 그거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가 좀 중요해졌냐면, 지금 보신 규정은 전부 다 조정 대상 지역 내란 말이죠.
그럼 조정 대상 지역 내 일시적 이주택 변화를 우리가 이제 필수적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보지 않으면 굉장히 심각해져요. 그리고 또 뭐 때문에 보셔야 되는 거냐면 임대차 3법 중에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라도 이거를 이제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도대체 집을 언제 구입한 거야?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2018년도 9월 13일까지 구입한 거는 일시적 이주택 기간이 3년이고요. 2018년 9월 14일부터 언제까지요? 16일까지 구입한 거는 2년이고요. 17일부터 구입한 거는 1년이에요. 일시적 이주택 인정해 주는 게. 여기에 얘는 또 전입까지 해야 돼요. 그런데 이 1년이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게 되는 거냐면 내가 처분을 못해서 그걸 임대를 주고 일시적 이주택으로 옮겼을 경우도 발생을 해요. 그럼 그때 계약갱신 청구권이 딱 걸려서 애먹는 경우가 있는 거죠. 요때 2년도 마찬가지죠. 특히 2년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2019년도 12월 17일이니까 이때부터는 사실상 일시적 이주택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사실 임대를 놓고 새 주택으로 옮기는 게 사실 거의 불가능했죠. 어려웠죠. 왜냐하면 임대를 놓은 걸 처분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18년도 9월 14일부터 19년도 12월 16일 사이에 구입하신 분들이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2년, 일시적 이주택 기간 2년이니까 그냥 전세 한번 놓고 가지라고 했다가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 행사해버리면 나는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주택 중과 그것도 2021년 6월 1일부터는 몇 프로 중과? 플러스 20% 중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리해지는 거죠. 잘 체크하셔야 되는 거고, 다행히도 일시적 이주택 시 임차 중에 있으면 뭐 계약 만료치까지 전입을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규정이 있긴 한데 지금 이게 때문에 완전히 의미가 없어졌어요. 지금 완전히 의미가 없어졌고, 말씀드린 것처럼 20% 가산된다라는 거. 여기다가 문제는 양도소득세만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지방세법도 바뀌었죠. 취득세도 2주택 취득세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 2주택으로 일단은 해당이 돼서 1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냈다가 이 기간이 이게 무산돼 버리면, 이 처분하는 게 무산돼 버리면 2주택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2주택자는 이제 8%로 올라갔어요, 취득세가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취득세를 2%밖에 안 냈다. 그러면 2%와 8%의 차이. 그걸 또 추가로 납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꼼꼼히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 게, 이번 이런 양도소득세법을 놓고, 개정된 양도소득세법을 놓고, 단순히 양도소득세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제는 반드시 이 세 가지는 여러분 무조건 꼭 하고 계셔야 된다.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 가장 첫 번째, 내가 언제 구입했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더라. 3년, 2년, 1년. 왜 이걸 알아야 돼요? 양도소득세니까. 이게 뭐냐? 일시적 2주택 기간이 이렇게 바뀐 거니까 요 구입점을 반드시 체크하셔서 나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자꾸 해석을 해내셔야 되는 거고. 자, 다음에 임차인의 갱신거절. 그러니까 내가 갱신거절. 그러니까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했을 때 내가 갱신거절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갱신거절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8번째 방법으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계, 존, 비소. 그러니까 이게 나라면 나의 윗대, 아랫대예요.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를 하시겠죠? 내 부모 때, 내 자녀 때. 내 자녀 때니까 자식, 뭐 손자 있으면 손자? 이렇게 내려가겠죠? 이거를 여러분들은 시의적절하게 잘 활용해 보실 필요가 있다. 물론 일시적 2주택이니까 내가 전입은 못하죠. 나는. 그러면 누구를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내 윗대.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내가 진짜 못 팔아서 가져가야 될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이거를. 그냥, 그래, 2주택 가고, 나 안 팔아. 했을 때. 이때 그럼 나는 매번 갱신 청구권에다가 5% 룰에 2년에 묶일 것이냐. 요거 잘 이용하셔야 되죠? 민법 제628조 차임 증감 청구권. 이게 뭐랑 연결되냐면요.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7조에도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민법이고요. 이거는 주임법이라고 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얘는 특별법이에요. 그래서 특별법이어서 특별법이 민법에 앞서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민법 안에 특별법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일단 민법을 놓고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임대물에 대한 공과 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 사정의 변동 이렇게 나와 있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이 특별법에도 보면 자,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에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뭘 할 수 있다? 뭘 할 수 있다?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임차인은 감액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증감이니까. 그런데 자, 거의 지금 이 목적물에서 임차인한테 증가할 건 없겠죠. 감할 건 없겠죠. 그죠? 왜? 자, 조세가 늘어날 거고, 공과금도 늘어날 거고, 경제사정의 변동은 물가가 상승할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금액은 5%를 묶였으니까 5%를 어떻게 청구할 수 있다? 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진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그러면 1년 넘으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굉장히 이슈가 돼서 문제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세 가지. 자, 양도소득세 개편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세 가지. 내가 언제 구입했는지 첫 번째. 자, 두 번째, 내가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찾아라. 이제 이때까지 가게 되면 사실은 일시적 이주택 효과를 못 보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겠죠. 그럴 때는 민법 제628조를 여러분들이 10분 활용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요.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고 세금이 바뀌었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이 세금 내가 다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리고 자, 양도소득세 언제 내는 세금이다? 말 그대로 양도해서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내는 세금이다. 즉 양도하지 않으면 세금은 없다. 그럼 양도 시점은 특히 주택 양도 시점 괜찮은 주택 굳이 팔 이유가 없다. 왜? 주택은 곧 화폐 단위를 화폐 가치를 해치해주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해치해주는 가장 확실한 경제제이기 때문이다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